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캡스톤 파트너스인데, 캡스톤 파트너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오늘은 벤처 캐피탈과 엮일 만한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에 벤처 캐피탈 기업들의 매출 증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24년 AI에 이어서 어느 업종이 뜰 가능성인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럼 캡스톤 파트너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캡스톤 파트너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주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펀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 자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 조합도 개인, 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 투자에서는 여기서 캡스톤 파트너스가 되겠죠. 여기서 이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가 벤처 기업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투자 조합회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사업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 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제가 기사를 하나 끌고 올 텐데, 뉴스 기사와 보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뉴스 기사 헤드라인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첨단 바이오 R&D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스타트업도 2035년까지 연 1000개 정도씩 나올 수 있게 끌어올리겠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저와 함께 그 뉴스 기사를 쭉 내려보시면은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느냐? 민생 토론회에서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와 관련해서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게끔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약속이 현재 정치권 화두인 의대 증원과도 엮여있는 문제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전문의들이 많이 사직한 만큼 의사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R&D 투자로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즉 AI를 활용한 의료 기술을 높여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 제가 왜 이 기사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한다면, 2035년까지 스타트업이 연 1000개씩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캡스톤 파트너스 주주 여러분들, 일단은 벤처 캐피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IPO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은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결국엔 기술 특례 상장으로 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IPO가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면서 벤처 캐피탈을 거기서 오는 투자 수익을 더욱 빠르게 챙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은 기술력이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서 2005년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 자체가 제약 바이오 업종 때문에 도입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은 R&D 투자로 자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서 이익을 낼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으면은 상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기술 특례 상장 혜택을 보고 나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 IPO가 더욱더 빨라진다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기업들은 더욱더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금 매수를 통해서 매출, 실적을 크게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이 부분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하는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캡스톤 파트너스가 어느 기업에 특히 바이오에 투자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캡스톤 파트너스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죠. 그리고 초기 상장한 후에 특별한 이슈 없이 하락을 진행을 하였다가 투자사 위트넷 이슈로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금 투자사 파두의 영업이익 악화로 하락세를 지내고 다시금 투자사 디백스 이슈로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캡스톤 파트너스는 어느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투자사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죠. 일단 오늘 4,615원에서 장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 캔들을 보시면은 20일 이평선을 터치를 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적으로 20일 이평선은 흔히들 세력선이라고 말하고는 하는데,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평선이죠. 21선이 무너지면은 추세가 무너졌다고 느끼고 21선을 돌파하면은 추세가 살아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21선을 이탈을 하면서 돌파해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해주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최저점인 3,975원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있는 듯으로 보이고 있고, 만약에 4,160원이 깨지게 된다면,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 3,975원 부분도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